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토, 일, 월 이렇게 3일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는 또 혼란 속에 장을 마쳤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이 열렸네요. 백악관 공보실 발표 내용 함께 보시죠. 우리는 5년 단임제, 미국은 4년 중임제 두 번까지 할 수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따라서 제2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요. 워싱턴에서 이렇게 공식 취임 일정을 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항해 중이다, 이런 표현. 처음 이 초선에 도전할 때는 change, 그 다음에는 forward, 이번에는 연설에서 우리는 아직 항해 중이다, 갈 길이 아직 멀다. 하지만 뭐 여기서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고요. 뭐 어저께 일요일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 이후에 조만간 있을 연두 교서에서 국정 운영 방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을 설명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일단 그냥 기념식 정도로, 그래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박수 쳐주고 이렇게 악수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연휴를 보냈고 마틴 루터킹 데이로 월요일에 휴장을 했는데요. 유럽 관련 소식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에 좀 부채 위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조금 또 불안하기도 한데요. CNBC의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사실 예전 우리나라에 뭐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했었죠. 청문회 때 나온 표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재계에서는 정치권에 선거 자금을 대고 정치권은 그 대가로 특정 기업의 사업권을 몰아주는 걸 정경유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정시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증시의 그 어느 나라도 이 정치와 시장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보신 미국의 경우도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IMF가 없었다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보면은 6년 동안 집권당하고 총리가 7번을 바뀐 끝에 저렇게 극단적인 정부와 경제정책이 등장을 했고,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제자금 들어가고 있는 그리스, 또 은행에 구제자금 들어간 스페인, 그리고 잠재 부채 우려국 이탈리아까지 뭐 정치권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내용대로 유럽의 경우는 맏형격인 독일의 정치적인 노선이 중요하고, 이번 주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안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보수연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일단 보고, 대신에 9월 달에는 국회의원과 총리를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9월까지는 기존의 뭐 독일 정치권에서 ECB 지원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이런 뭐 헤어컷에 반기를 드는 이런 결정적인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목에 보시는 대로 유로존 위기는 최소 9월까지는 끝났다고 치자,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좀 마음을 놓고 뭐 CDS 프리미엄이나 아니면은 뭐 국채 금리 같은 거 갑자기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리스크를 줄 일은 조금 어렵겠다, 다행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일본으로 한번 가보시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니혼 게이자이 신문 1면에 이렇게 알제리에서 인질극 테러로 일본 민간인 7명이 사상됐고 3명은 현재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민간인이 먼 타국 땅 산업 현장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희생된 것은 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당연히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벌백계 하자, 혹은 뭐 재발 방지의 노력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또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하거나 또 여론몰이가 계속된다면은 이번 아베 신조 극우 내각에 이상한 좀 파급 효과를 몰고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올라왔네요. 먼저 기사 서두 부분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들었는데요. 이번 알제리 인질 사건은 일본 아베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일본식 NSC, 우리말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조기 창설하거나 아니면 해외 방위 주재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무관이나 국정원 요원 같은 이런 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그것도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요 단어인데요. 지난 2차 대전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자위대의 이 발을 묶어놓은 이런 국제협약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때가 됐다, 이런 논조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쾌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또 중국이겠죠. 신화통신 보시겠습니다. 바로 어제 중국이 랴오위다오의 해양감시선 3척을 다시 운행 재개하면서 일본 측의 사실 확인 요청에 공무 수행 중 이렇게 무전으로 간단하게 답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나섰고, 중국은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경계 사격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런 식의 입장을 보이자 사진에 보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훔레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황 증거도 모르면서 시시비비에 함부로 개입하는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 용어로 강력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반일 감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을 건데요. 예전에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치 유로존 개념처럼요, 동아시아를 하나의 정치, 경제적 이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랄까요, 링컨 대통령식 표현을 하면은 for the Japan, by the Japan, of the Japan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북한이랑 중국 관계에 신경 쓰듯이 중국이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요. 지금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명맥이 약간 그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런 색깔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쩌다가 한일 해저 터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더없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어제 일본 증시 갑작스런 엔고 그리고 차익 실현에 의해서 빠졌다고 하지만 어제 오후에 이런 랴오위다오 분쟁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외국계 매도세가 급증을 했다고 하죠. 따라서 유로존이 좀 안정이 되더라도 중일 갈등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상당히 유로존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